요즘 스타트업 업계의 C레벨 창업자분들을 보면 임직원들을 설득하거나 투자자를 설득하기 이전에 스스로와의 협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진다.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에 와튼스쿨의 최고의 협상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사실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의 Bring Yourself라고 하는 이 협상책은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트레바리 협상클럽에서 한 5번 이상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의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협상을 바라보는 섬세하고도 좀 독특한 그런 관점들의 사실 빅팬이어서 너무 흠모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이제 롱블랙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임앤코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타임앤코의 임미진 대표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님, 저희가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을 모셔서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 부대표님, 김정훈 부대표님께서 혹시 변호사님께서 인터뷰어로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설레는 순간이죠. 제가 수년간 수번에 걸쳐서 읽고 또 읽은 그 책의 저자가 한국에 오시는데 제가 이제 한 100분 정도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롱블랙 팀과 함께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을 코엑스에서 만나서 한 10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같이 저녁도 먹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너무나 좋은 서비스, 롱블랙이라는 서비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롱블랙이라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주제들을 하루에 한 테마씩을 정합니다. 예를 들면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의 협상학, 아니면 나이키에 대한 분석, 스타벅스에 대한 분석, 아니면 랄프 로렌에 대한 재무제표 분석, 이런 하루에 한 꼭지의 테마를 잡아서 그 테마와 관련된 칼럼을 9,000자 내외 수준으로 텍스트 기반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요. 24시 00시부터 다음날 00시까지 딱 24시간 동안만 그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4시간 내에 그 칼럼을 읽지 못하면 그 칼럼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퇴근하는 길에 가장 중요한 루틴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롱블랙 칼럼을 읽는 겁니다. 이걸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대한 어떤 트렌드도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재무제표로 기업 분석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서 제 지적인 어떤 그런 호기심과, 그리고 뭔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고민인 분들에게 여러분들 이 롱블랙 서비스를 꼭 추천을 드리고, 너무나 만족도가 높은, 한 달에 4,900원을 내고 아메리카노 한 잔 값도 안 되는 이 돈을 내고 이렇게까지 30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는 서비스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롱블랙에 발행된 저희의 텍스트를 쭉 같이 읽으면서 한번 그때의 상황과 서로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을 제가 다시 복귀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 교수님께서 한국에 한 5일도 안 계셨었어요. 중요한 포럼이 있어서 한국에 잠시 방문을 했는데 포럼의 발표를 끝나고 그 다음날 삼성역에서 뵀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아주 치열하게 준비를 했어요. 협상학의 대가이시고 와튼스쿨의 최고의 협상학 수업으로 여러 번 손꼽힌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 뵙기도 쉽지 않고, 만났을 때 제가 또 한국의 협상 전문가로서 또 내공이 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수일 동안 준비를 해서 롱블랙 팀과 질문지를 만들고 예상되는 답변을 미리 생각하고 거기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롱블랙에 발행된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와튼 스쿨에서 협상을 가르치는 모리 타이리 포 교수가 학생들에게 자주 듣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심리치료가 아니라 협상 수업이 맞나요? 그녀의 수업은 협상학 강의라고 쓰고 자존감 수업이라고 읽습니다. 협상과 자존감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협상이라고 하면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죠. 모리 교수의 생각은 달라요. 자기 내면의 여러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협상의 출발입니다. 즉 나와의 협상이죠. 그가 협상을 통해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말 알바트로스 컨퍼런스를 위해 서울을 찾은 모리 교수를 만났습니다. 비즈니스 협상 전략그룹 대표인 류재현 변호사가 함께했어요. 에세이인가 협상 책인가 모리 교수 책 Bring Yourself 우리나라 제목 버전은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를 읽고 있으면 마치 한 편의 섬세한 에세이를 읽는 듯합니다. 책에서 모리 교수는 그에게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는 꽤 오랜 시간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의사가 되지도 어머니가 정해준 남자를 만나지도 않기로 하죠. 그리고 진짜 내 삶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리 교수는 협상의 제1법칙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욕구가 중요하며 나 자신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그 책 원어 제목이 바로 Bring Yourself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백인 남성 중심의 미국 협상학계에서 이민자이자 여성인 모리 교수의 수업이 매년 와튼 스쿨의 최고 인기 수업으로 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특하고도 섬세한 그의 협상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학생들이 협상학 수업에서 우는 이유. 모리 교수의 수업에서는 유독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이 많다고 해요. 그가 못된 선생이어서는 아닙니다. 물론 학생들을 세게 밀어붙이기는 해요. 협상에서 우위를 잃는 학생에게 왜 그런 협상을 받아들였는지 계속해서 묻곤 하죠.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나 실패의 트라우마를 실토할 때까지요. 그의 수업이 심리치료 수업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예요. 협상이 인간이 감정이 배제된 행위라는 생각은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협상은 자아를 건드림으로써 스스로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샘이라는 학생이 그랬어요. 그는 늘 적당히 괜찮은 수준에 만족하는 협상가 유형이었죠. 모의 협상에서 대부분 계약을 성사시키긴 했지만 최고의 계약을 도출하진 못했어요. 한 번은 그가 아파트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셀링 포인트는 아름다운 바닷가 전망이었어요. 단 외장 공사를 새로 해야 해서 몇 개월간 소음이 발생한다는 조건이 걸렸죠. 샘은 32만 5천 불을 제시했지만 제인이라는 학생은 29만 달러를 고집했습니다. 협상은 샘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모리 교수는 샘에게 집요하게 물었어요. 왜 굳이 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다른 구매자가 나오길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계속된 질문 끝에 샘은 이렇게 말했죠. 전 확실히 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가치와 자원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죠. 부정적인 한두 가지 정보에 집중해서 모든 정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단점을 크게 보곤 하죠. 협상을 할 때 우리는 자기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스타트업 C레벨의 창업자분과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스타트업 업계의 C레벨 창업자분들을 보면 임직원들을 설득하거나 투자자를 설득하기 이전에 스스로와의 협상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느껴진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누군가를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와의 협상이 잘 되고 나와의 대화가 잘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자신감이 있어야만 상대방과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내면적으로 본인을 너무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너무 압박감을 주면서 밀어붙이거나
그런 경우에 상대방과의 협상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와의 협상이 먼저다. 바로 이 문장이죠. 심지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역시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자신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모리 교수가 만난 은퇴를 앞둔 풋볼 선수들도 그랬어요. 최고의 리그에서 뛴 그들조차 자신을 낮게 평가하곤 했죠. 나는 풋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갈고 닦은 자질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팀원과 협력하는 능력, 경기 분석력, 절제력, 회복 탄력성, 근면함, 이 모든 건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빛을 발하는 자산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의 책에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계속 시간과 노력을 내주면 자신의 가치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모종의 습관과 패턴이 생겨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또는 억울한 마음이나 분노가 차오를 수도 있으며 이 역시 해롭기는 마찬가지다. 나 자신의 옹호자가 되는 건 나쁘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에요. 협상 테이블 위에 모두는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스스로의 적이 아니라 옹호자가 되세요. 먼저 나와의 협상이 제대로 되고 스스로 자존감이 스스로 단단해짐이 전제되어야만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 스몰 토크는 빅 토크다. 나 자신의 옹호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협상의 기술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만 모리 교수가 들려드리는 협상의 기술은 세간의 기대와는 조금 다를 겁니다. 첫 번째, 스몰 토크입니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협상 성공률을 올리는 초전 설득이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순간 더는 나눌 이야기가 없어집니다. 숫자와 거래 조건을 빼면 서로가 공유하는 맥락도 쌓아온 관계도 없기 때문이죠. 궁금하지 않은 걸 억지로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진심으로 상대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만약 내가 만년필에 관심이 많다면 상대방이 쓰는 만년필에 대해 물어볼 수 있겠죠. 모리 교수는 인터뷰 초반 목이 잠시 잠긴 저에게 사탕을 하나 건넸어요. 본인이 목이 아플 때 먹는 사탕이라고 얘기하며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했죠. 그의 배려가 담긴 작은 몸짓과 짧은 스몰 토크에 인터뷰 분위기는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이거나 화술이 부족하면 스몰 토크가 어렵지 않을까요? 모리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스몰 토크에서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말했죠. 진심으로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를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진정성이에요. 협상을 준비하며 구글 검색으로 그 사람을 더 찾아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에 관해 물어볼 수도 있죠. 누군가 단순한 거래 이상으로 내게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했다는 걸 알면 기분이 좋죠. 협상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스몰 토크는 사실 빅 토크예요. 협상을 성공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협상의 성공 유무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게 바로 초반에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유대감과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챕터 3,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일단 듣기. 두 번째 협상의 기술 역시 통념을 깹니다. 협상에서는 정보력이 곧 협상력이죠. 그래서일까요? 영화 속 협상 장면을 보면 사전에 뒷조사하거나 현장에서 상대의 말 실수를 꼬투리 잡아 우위에 서는 그림이 연출되곤 합니다. 그러나 모리 교수는 진심으로 경청하라고 조언을 해요. 이른바 mindful listening입니다. 생각과 판단은 중지하고 오롯이 그 순간에 집중해서 경청해 보세요. 협상 자리에서는 의외로 주의력을 잃기 쉽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어떤 추임새를 넣을지, 상대의 말이 끝나면 어떻게 반박을 할지, 아까 못한 이야기가 뭐였는지 생각이 가득해요. 사실 몸만 협상 테이블에 있는 것이죠. 흔히들 협상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중요한 정보예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 톤, 찌푸린 이맛살, 자세를 고쳐 앉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속마음이 드러나죠.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만 상대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요. 당신의 귀로, 눈으로, 심장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보세요. 모리 교수가 수업에서 쓰는 마인드풀 리스닝 연습법이 있어요. 5분 동안 상대의 말을 그냥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고 추임새도 넣지 않고 오직 이야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상대방과 눈맞춤을 하면서요. 대화 상대가 나와 경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을 신경 쓴다는 걸 상대는 다 압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있는 지금 이곳,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협상뿐만 아니라 모든 대화, 그리고 당신의 삶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정보를 내줘야 신뢰를 얻는다. 의외의 협상 기술 또 하나는 바로 상대에게 정보를 많이 주는 거예요. 상대가 내 상황과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협상이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결렬되거든요. 적게 말하는 사람이 협상에서 이긴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협상은 싸움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다면 그 풀이법은 방정식과 비슷해요. 모든 것이 미지수라면 답을 찾을 수 없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정보를 줄 수는 없겠죠. 나의 정보를 다음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세요. 첫 번째, 검색이나 조사로 알 수 있는 공개된 정보. 두 번째, 알려줘도 괜찮은 내부 정보. 세 번째, 절대로 알려줘선 안 되는 정보.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정보를 주면 내가 잃을 게 있는가? 내 영향력이나 힘을 빼앗기는 정보라면 결코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협상 금액의 하한선을 알려주면 큰일 나겠죠. 정보를 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다는 걸요. 정보를 주면 신뢰가 돌아옵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게 아니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란 인상을 주죠. 상대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챕터 4, 파이 싸움을 하면 파이밖에 안 보인다. 흔히들 협상을 파이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갈등 상황으로 봐요. 모리 교수는 잘못된 믿음이라 말합니다. 승패에 집착할 때 협상 테이블 위에 모든 파이가 작아집니다. 문제 해결에 써야 할 에너지를 긴장과 불안에 쓰기 때문이죠. 두려움과 불안은 시야를 좁혀요. 우리의 뇌는 하나이고 에너지는 한정적이죠. 협상을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안이나 긴장을 줄일 수 있어요. 대신 창의성과 혁신이 자리 잡을 수 있죠. 모리 교수는 협상의 목표는 승패 싸움이 아닌 문제 해결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상대방이 적이 아닌 공통의 문제를 가진 문제 해결자라고 보이는 것이죠. 현실의 이해관계는 칼로 자르듯 나눠지지 않아요. 오히려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승패로부터 눈길을 돌리세요. 양측 모두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보일 거예요. 챕터 5입니다. 거절당한 것은 당신이 아니다. 상대방이 늘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거절할 때가 훨씬 많죠. 거절은 괴로워요. 금전적 손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거절이 두려워서 요구치를 최대한 낮춰서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리 교수는 거절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에게 거절은 협상의 실패나 끝이 아니라 유용한 정보예요. 거절은 자존심이 상하고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결코 당신이 거절당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제안이 거절당한 것 뿐이죠. 이 또한 하나의 정보로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됩니다. 노를 거절이 아닌 정보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대로부터 즉각적인 예스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게 됩니다. 거절은 더 깊고 진지한 대화로 들어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기회인데 그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 많은 정보를 알게 해주는 좋은 거절이 나쁜 동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부분 너무 인사이트죠,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를 알게 해주는 좋은 거절이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내 제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거절의 이유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좋은 거절이 성의 없는 동의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거절은 두렵습니다. 모리 교수는 미소 지으며 우리 모두에게 한때 거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용감한 시절이 있다고 귀뜸해요. 어린아이는 훌륭한 협상가예요. 안 된다고 말하면 왜 안 되냐고 되물어보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해요. 아이였을 때처럼 안 된다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챕터 6. 당신은 늘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다. 연봉협상, 클라이언트와의 계약,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 갱신, 혹시 여전히 협상이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모리 교수는 협상을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합니다. 내가 이기면 너가 지고, 너가 이기면 내가 지는 상황. 두렵고 불편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경험 많은 협상가예요. 상사와 언제까지 일을 끝낼지 정하고, 동료와 점심 메뉴를 고르고, 가족 여행을 계획하는 것 모두가 협상이죠.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지 정하는 것도 사실 나와의 협상입니다. 협상학 첫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긴장하고 겁을 먹어요.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그들에게 당신은 이미 매일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자세부터 편안해져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협상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은 삶의 어느 순간에나 필요한 기술이니까요. 협상에서 우리는 더 잘 듣는 법을 배웁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죠. 그렇기에 변호사나 기업가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매우 인간적이죠. 모리 교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큰 협상은 그의 진로를 두고 부모님과 벌인 협상이었습니다. 이란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모리 교수의 어릴 적은 협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꿈도 삶의 방식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따랐어요. 인생에서 협상을 하지 않았던 시절엔 제 목소리를 잃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지만 전 되고 싶지 않았어요. 경제나 정치, 역사를 공부하고 싶었죠.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자기가 원하는 걸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의학 공부를 그만뒀죠.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회사를 경영했고 나를 옹호한 거예요. 저는 제 요구를 내세우고 나서야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비로소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죠. 협상은 그런 거예요. 내 욕구를 알고 당당히 요구에 얻어내는 것이죠. 협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협상은 우리의 삶의 언어이고 기술이니까요. 이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 인터뷰 간에서도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이 굉장히 집중해서 그 100분 정도의 대화를 나눴고요. 대화를 나눌 때 처음에 딱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서 저쪽 옆으로 치워두더라고요. 그만큼 몰입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고 정보를 주고 나누려고 하는 그 작은 몸짓 그리고 그 미소 그리고 그 어떤 적극적인 열정적인 그런 제스처들 그리고 오랫동안 고민해서 나온 그런 내공의 대화들, 말들, 문장들이 결국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그러면서 내 편으로 만들게 하고 그러면서 굳이 협상이 필요하지 않고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주 깊은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리 타이리포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제 업무나 일상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